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저는 아직 결혼 전인데 남자친구와 저 사이에 아이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제 4주째인데요. 낙태를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법적으로 불가한 거잖아요. 작년에 낙태를 합법화한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이게 언제쯤 합법화될 수 있을까요? 또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불법 시술을 해주는 병원이 있던데 여기서 수술을 받다가 문제 생기면 저는 보호받을 수 없는 거겠죠? 라고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저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좀 떨렸어요. 이 지금 연애 기간 중이신데 어쨌든 혼전 임신으로 고민하시면서 낙태를 지금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익명으로 저에게 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낙태가 좀 금지되고 있는 사안 아닌가요? 맞습니다. 최근에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긴 하였지만 예. 아직까지도 그에 따른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에 따르면 이제 인공 임신 중절 사유로 예를 들어서 뭐 본인과 배우자가 저기 우생학적으로 또 유전학적으로 질환이 있거나 또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제 중절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강간 또는 중간간에 의한 임신, 또 혼인할 수 없는 친족 간에 또는 인척 간에, 예를 들어서 8촌 이내의 혈족이라든가 6촌 이내의 인척 같은 경우는 이제 혼인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경우에서 임신이 발생한 경우, 또 이제 임신 지속이 이제 모체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우려를 심각하게 이제 우려를 끼치고 있거나 또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지금 아직까지는 낙태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사안들에는 지금 이 상담자분께서 해당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국회에는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개정되지 않은 법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형법의 낙태죄에 관련한 조항이라고 하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예.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순 위헌 결정과는 다르게 법률의 위헌성은 인정하되 이제 어떤 기간까지를 정해서 특정 기간까지는 유효하다고 그런 판단을 내리는 그런 결정을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낙태죄에 대해서는 이제 올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라 이렇게 판단이 내려진 건데요. 그러니까 이 개정, 그러니까 12월 31일 전까지는 현재 낙태죄가 제대로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럼 이제 이 기간 동안 이제 1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 관련 입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 사실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발의된 입법이라고는 이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이제 12주 이내, 14주 이내에는 어떤 제한 사유 없는 인공임신 중절에 대한 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 이제 이게 어떻게 통과까지 될지는 지금 미지수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제한 입법이 아직 마련되는 그런 기초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논의만 무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만약에 사연인이 불법적으로 낙태 시술을 받다가 만에 하나 본인의 신변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시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불법이기 때문에. 네, 뭐 불법 낙태를 했으니까 본인도 이제 자기 낙태죄 적용을 받아서 뭐 처벌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변론으로 해서 네. 또 이제 본인이 또 이제 피해를 본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낙태 불법성을 떠나서 수술 전에 검사가 미흡했다든가 뭐 부적절한 약품을 사용했다든가 임신 20주가 넘어서 합병증 위험이 큰 상황에서 뭐 한 경우에 또 강행했다거나 이렇게 의료가 실 불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의료사고로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 다만 예. 이제 이 경우에는 뭐 보험 처리 기준에는 적용 기준은 당연히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과거 수년 전에 이제 그 지방법원에서 낙태 시술을 하다가 의료사고를 낸 산부인과 의사에게 네. 뭐 징역 8월 또 하고 자격정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사 손해배상까지 7억 정도를 문 사건이 아이고, 있었습니다. 예. 그 경우는 이제 뭐 자궁 경관 확장제를 이제 제거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자궁 천공을 유발시켰고 피해자를 그 자기 개인 차량으로 응급 차량이 아닌 개인 차량으로 이송을 시켰고 또 수액도 공급도 제대로 안 하는 등 이런 조치를 인해 가지고 의료상의 과실로 저산소성 이제 뇌손상을 일으켰다. 네. 이렇게 됐던 사안이 있었는데 그랬을 때 이제 다만 피고 그 책임 제한을 80% 정도로 책임 제한을 했는데 그런 사안에서도 이렇게 거액의 이제 손해배상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 그런 케이스도 있군요. 현재 인터넷상에는 이제 불법적으로 낙태 시술을 홍보하는 병원이나 검증되지 않은 낙태 유도약을 판매하는 브로커들이 또 성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게 적발될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게 되나요?
네, 지금 저희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지금 낙태죄가 아직 유효한 법률로서 남아있는 상황이죠. 예. 하지만 다만 이제 12월 31일이 되면 이게 정확히 없어지게 되고 이런 상황 때문에 사실 이에 따라 처분을 딱 내리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낙태죄로 기소되어 있는 상황의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판단될지는 사실 좀 미지수인 상황인데요. 예. 이제 다만 지금 이 상황에라도 의료인이 아닌 조산사가 행한 낙태의 경우에는 당연히 낙태죄로서 처벌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지금 많이 문제되는 게 이제 약태 유도 약이 이제 네.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현재 인공 임신 중절 약에 관해서 유통에 관한 법률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제 이거는 무허가 의료품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무허가 의료품 판매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특히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또 불법 낙태 시술을 받던 태아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사시켜서 살해한 의사가 또 논란이 됐었는데 이 경우에 수술 집도인은 처벌을 면치기가 어렵겠죠. 네, 맞습니다. 업무상 동일 낙태죄가 당연히 성립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나라는 이제 분만이 개시된 때로부터 태아를 네.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태아가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시체 모체 밖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이제 태아가 살기 어렵다고 보고 임의로 판단해가지고 연막칼륨을 주입해서 태아를 사망케 한 사건에서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업무상 동일 낙태죄하고 살인죄 모두 해당되게 됩니다.